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플러스 CNS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부산 서부권 개발 사례를 통해서 새만금에 대한 비전과 꿈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영종도 개발을 통해서 영종도를 바라보면 향후 어떤 새만금 개발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개발 사례를 점검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부산 서부권 개발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이 새만금 개발에 대한 비전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부산 서부권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산 서부권과 그리고 영종도 이 부분은 공항과 그리고 이제 항만을 같이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항만 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공항에 따른 배후 도시 그런 배후 산업단지들이 개발이 됨으로 해서 인구 유입과 아울러서 그 많은 개발 사례를 통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항이라든지 또 항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평택항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는 인천항 주변으로 그리고 이제 부산 이제 북항 주변으로 해서 많이 개발이 이루어진 것처럼 항만 개발로 인해서 그 주변에 배후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어떤 산업단지들이 포진함으로 해서 인구 유입 효과가 크게 극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으로 많이 유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영종도와 그리고 이제 부산 이런 사례를 드는 이유가 바로 공항과 그리고 이제 항만과 더불어서 개발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 공항과 그리고 새만금 항만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개발이 어우러져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영종도와 그리고 부산 서부권 이 개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미래의 새만금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영종도 같은 경우는 그 서울과 그 배후 도시로 그 인천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 2,500만을 끼고 있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많은 어떤 시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 부산 같은 경우도 그 주변 지역에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 부산은 350만이라는 배후의 인구와 그리고 김해, 창원, 마산 등 기존에 그 우리나라 이제 개발 사례를 보게 되면 영남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인구가 그 부산을 주변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집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주변으로 해서 인천으로 확장을 해서 인구가 이제 집중이 됐던 것처럼 이 또 영남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 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항만 개발과 그리고 이제 공항 개발로 인해서 훨씬 더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동네가 바로 이제는 이 부산 그 주변 일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바로 이제 부산 서부권까지도 개발이 이제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바로 이제 부산 서부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부산 이제 시청을 끼고 시청 주변으로 해서 이제 부산항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산항만 광안리 해수욕장 있고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많은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해안가 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이제 위쪽으로 북쪽으로는 부산 시청 주변으로 해서 인구가 집적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는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리 해변 주변으로 해서 많은 젊음의 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부산 북한 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산 이제 구시가지는 요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오른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시가지가 많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서울에도 보게 되면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는 것처럼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시청 주변으로 그리고 이 해안가 쪽으로는 자연 발생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크게 개발이 집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좀 약간 인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강남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이 강북 이후에 개발된 지역이 이제 강남을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부산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서부 쪽,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부산 서부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산 서부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가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부산 신항만이 현재 한참 개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부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항만을 좀 더 늘려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앞으로 이제 부산에 신항만을 주변으로 해서 개발 호재가 계속해서 이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부산 서부권 개발이 앞으로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부산 신항과 더불어서 김해공항이 지금 여기 지금 남해고속도로 지선인데요. 남해고속도로 지선을 끼고 이 북쪽에 해당이 되는 바로 이 김해공항과 더불어서 바로 신공항이 확장이 돼서 개발이 합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남권 개발이 지금 가덕도와 그리고 위쪽에 있는 해당이 되는 그 밀양, 이 둘 중에서 이제 신공항을 하나 만들려고 예상이 돼 있었지만은 최종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해공 국제공항을 좀 확장을 해서 개발을 시키겠다라고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처음에 이 고속도로 때문에 이런 활주로에 영향이 생긴다라고 했지만 이 활주로 부분들이 해결이 됐고, 그러므로 해서 김해공항을 확장을 시킴으로 해서 그 주변 개발을 더불어서 가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 그러므로 해서 여기는 공항과 항만과 공항을 더불어서 배후 도시뿐만 아니라 배후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든지 또 이런 지역들, 그리고 도로 교통망들이 계속해서 집접이 되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이쪽 동쪽에 해당이 되는 이 지역보다도 향후에 미래가치 있는 지역은 부산은 이 서부권 개발이 탄력을 받음으로 해서 엄청난 역사가 쓰여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신항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리고 김해국제공항이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주변 일대는 바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신항만과 그리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신항만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이 도로는 바로 남해고속도로 그 지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지금 있는 지역이 이제는 김해공항이고, 김해공항 왼쪽으로 해서 확장을 해서 김해공항 확장 그 국제공항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신항만이 들어옴을 해서 그 신항만 주변에는 당연히 이제 배후 도시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단지라든지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왼쪽에 드는 웅동지구라든지 두동지구라든지 또는 지사지구, 또 이런 지구들이 이런 지구 단위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화천지구라든지 명지지구가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포진이 됨으로 해서 산업단지와 그리고 물류단지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신시가지들이 형성이 됨으로 해서 신항만에 따른 어떤 배후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지금 이 배후 단지가 조성이 되는 이 지역은 인구 계획이 한 21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만금은 지금 인구 유입 효과가 얼마를 예상을 하냐면 바로 78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 개발 계획보다도 사실 훨씬 더 큰 범위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산 진해도 엄청난 개발 계획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클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새만금은 더욱더 큰 개발 바람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면적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51.1 평방킬로미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면적 규모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한 1,500만 평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신도시 정도 규모면 한 2, 300만 평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광교 신도시만 하더라도 300만 평 정도, 판교라든지 이런 대저택도 다 300에서 400만 평 정도 규모라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보다도 한 5배 정도 규모로 주변에 개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제가 두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말씀드렸던 게 신항만 지역, 그다음 명지 지역, 지사 지역, 두동 지역, 자 웅동 지역 이렇게 포함을 해서 신항만 지역에는 물류 유통, 국제 산업, 그다음에 명지 지역에는 국제 비즈니스 주거 물류 첨단, 그다음에 지사 지역에는 첨단 생산과 국제 업무, 그다음 두동 지역에는 첨단 생산, 국제 업무, 주거 지역, 여가. 그 다음에 웅동 지역은 바로 여가, 휴양, 첨단산업, 주거 지원 이렇게 주거 기능과 그리고 산업단지 기능과 그죠 비즈니스 기능이 함께 하는 그런 지구 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런 지역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신항만을 끼고 여러분들 신항만을 끼고 웅동, 두동, 지사지구, 그 다음에 명지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단지와 주거 기능이 함께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들이 들어오는데, 이 정도 규모만 하더라도 무려 1,500만 평 정도 개발 규모를 확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인구 유입 국가가 한 21만 명 정도 예상이 하는데요. 사실 새만금에 비해서는 사실 적은 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본다라고 하면 새만금에 대한 규모를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새만금에도 마찬가지로 항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훨씬 더 개발 계획 범위가 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김해 공항이 이제는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바로 이 하단에 델코시티가 들어오게 됩니다. 델코시티가 들어오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김해 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는 이 김해 쪽으로 향하는 이제 철도가 이제 횡단을 하게 되는데, 이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항만을 끼고 바로 김해 쪽에 해당이 되는 배후도시까지도 지금 현재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개발계획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바로 이게 부산 신항입니다. 부산 신항을 이쪽이 부산 신항이고, 그 다음 녹산 국가산업단지인데요. 녹산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지금 보게 되면 부산 신항 배후 철도가 항만을 끼고 이렇게 이 파란색 노선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이제 김해를 관통하게 됩니다. 김해를 관통하기 때문에 이쪽 김해에서는 종단철도 물류단지가 형성이 되는데, 요 개발계획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이쪽 부산 신항을 끼고 배후단지와 그리고 요 지역과 바로 김해시 일대를 주변으로 해서도 확장이 계속해서 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이쪽 부산 신항만 이 배후단지 바로 위쪽에 해당이 되는 김해 지역도 이 전체적인 어떤 범주 안에 이 부산 신항만을 통해서 배후단지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항상 항만이 들어가게 되면 이 항만을 주변으로 해서 철도망과 그리고 도로망이 구축이 되는데요.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부산 신항 배후 철도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신항 제1 배후도로가 바로 신항을 끼고 바로 김제 쪽으로 향하는 관통하는 이 도로도 개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로의 기능이 바로 산업단지와 그리고 물류단지에 직접적인 영향권을 주는 이 도로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대규모 개발에는 당연히 대규모의 SOC와 대규모의 도로망과 철도망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산에 보면 사상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철도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부산 마산 간 복선 전철이 이미 2014년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2020년도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과 그리고 이제는 창원 마산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 중간에 그 신설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어디냐면 김해공항역과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배후도시 예비 부지에 들어가는 전철 역세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락 IC 역 신설이 된다. 이 부분들이 바로 이런 역들은 부산과 마산, 창원을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산 신항에 따른 배후도시하고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도로망들이 구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김해 경전철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김해까지 연결되는 바로 부산 연결되는 이 경전철이 연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후 지역에는 철도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도로망 그리고 이제 공항 항만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욱더 개발 압력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쪽 부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 부산 서부권 같은 경우는 이 주변 일대 모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발 계획에 안 잡힌 땅이 없을 정도로 전 지역이 다 개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은 현재는 이제 바다도 매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도 지금 현재 공허한 땅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향후 이제 부산이 개발됐던 것처럼 여기도 지금 농지 같은 것도 다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금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새만금 개발과 함께 그 주변 시설이 더욱더 주변 시설 확장을 해서 부안과 김제와 군산 일대까지도 확장 범위를 넓혀가면서 산업단지라든지 배후 산업단지 그리고 배후 지역의 배후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 신항만 같은 이 주변은 바로 이제는 새만금 같은 경우도 강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강을 끼고 있는데요. 이 부산을 따라서 흐르고 있는 강은 낙동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 이 지역은 낙동강 원래 본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왼쪽에 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 물이 바로 서쪽 낙동강이라고 해서 서낙동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낙동강과 그리고 동쪽에 흐르는 이 동낙동강이 바로 이 주변 개발을 따라서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끼고 있고 이 물을 많이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개발에 따른 어떤 이 물의 총량을 통해서 개발을 크게 시킬 수 있다라고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새만금하고도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요. 새만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새만금도 이렇게 만경강과 그리고 동진강을 끼고 앞으로 향후에 바다를 매립을 해서 향후에 전체적으로 개발을 시키는 부분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너무나도 지금 현재 부산 서부권 개발하는 부분과 흡사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항과 그리고 항만을 끼고 이제 앞으로 배후 도시들이 이 지역 전 지역을 통해서 개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 상업지역 위주로 먼저 가격 변동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동낙동강과 그리고 서낙동강을 끼고 이 주변 길대 개발과 그리고 가운데 개발 그리고 오른쪽 개발 됐던 것처럼 바로 부안 쪽과 그리고 김제 방향과 그리고 이쪽 군산 방향이 더불어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샘플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부부산권 어떤 개발 계획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이 도로망과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서부권에 해당이 되는 현재 부산 신항에서 김제까지 연결되는 신항만 제1 배후도로뿐만 아니라 부산 신항 배후 철도까지 개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과 서 그리고 부산과 창원 마산으로 연결시켜주는 부산 마정간 복선 전철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부산 신항만을 주변으로 해서 이 배후 지역들 배후 어떤 이 주거 지역이라든지 배후 산업단지 물류단지들을 부산까지 부산 본진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개발에 대한 부분들 탄력을 받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바로 이제 국제 김제공항을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왼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김해공항이 확장이 되면 2026년도까지 완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약 4조 원 가량의 경제적인 4조 정도의 규모가 이제 확장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9조 원대 이상의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배후 도시로 현재 부산 에코시티가 들어오게 되는데 요 지역은 이 부산 에코시티가 들어가는 요 부분 중에서 그리고 요 부분만 잘라서 스마트 시티 시범지구로
개발이 되는데 그게 그 지역이 바로 이제 66만 평 정도 개발이 스마트 시티로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7월 입주 목표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보면 이제 부산 신항을 끼고 현재 부산 신항 배후 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연결되는 부산 신항역 배후단지 개발이 되는 엄청난 개발의 역사가 진행이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보시게 되겠지만은 새만금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개발될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이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 이제는 부산 이제 신항이 개발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김해공항 국제공항이 현재 있는 지역이고 개발이 확장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김해공항 확장 개발 따라서 요 배후 지역 요 지역이 이제 엘코 델타시티로 개발이 되면서 요 왼쪽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한 60만 6만 평 정도가 그 스마트 시티로 개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신항만이 들어감으로써 그 배후 지역이 현재 개발되는데 요 위쪽과 그리고 요 위쪽들 그리고 요 지역들 그리고 이제 명지 경제자유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요 지역들 이런 모든 지역들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요 위쪽에는 바로 김해에 해당이 되는 지역조차도 다 개발이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항만 연결되는 철도와 그 다음에 신항만 연결되는 이 도로망들이 구축이 됨으로 해서 바로 그리고 요 위쪽으로 해서 김해공항 김해까지도 파급 효과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산에서 부산까지 연결시켜주는 이 전철 사업이 복선화가 됨으로 해서 바로 이 배후 지역과 그리고 김해공항에 따른 이 배후 지역과 그리고 이제는 인구가 가장 밀접이 되어 있는 부산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효과까지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현재 요 부분은 부산 신항만과 그리고 북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김해공항 확장 사업을 통해서 이 모든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나중에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이 오른쪽 이쪽은 이제 부산의 이제 구시가지가 될 것이고 요 왼쪽에는 김해와 그리고 연동을 해서 마산과 연동을 해서 부산의 서부권 개발 계획 그리고 이 전 지역이 다 향후에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산의 강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새만금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이 전 지역이 이제는 바다가 이제 매립이 될 것입니다. 매립이 되고 마찬가지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끼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끼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끼고 이제 부안과 그리고 이제 김제와 그리고 군산 일대 이 지역 전 지역이 현재는 농지로 되어 있거나 평지로 많이 다 평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새만금 개발과 함께 항만과 그리고 이제 공항과 더불어서 이런 전 지역에 걸쳐서 영향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새만금 신항만 여기 이 부산 신항만을 끼고 부산 서부권 개발이 이루어진 것처럼 많은 지역으로 다양하게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부산 서부권 개발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영종도 어떤 계획을 통해서 향후 미래에 어떤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새만금 개발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의 역사가 진행이 될 것인가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새만금은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산의 서부권 그 개발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3대 축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지금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새만금은 아직 어린애 땅입니다. 아직 투자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그 투자의 가장 적기인 지금 현재는 무릎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서부권 개발 계획에 잡혀져 있는 이쪽 부산 이 신항만 개발에 따라서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에 따라서 이 배후 지역이 들어가는 이 지역은
지금 많은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허리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종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더욱더 개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한 어깨 정도 좀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저평가가 돼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가장 비전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역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새만금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만금은 현재 무릎 상태에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 허리와 그리고 어깨와 머리까지도 충분히 올라가서 투자 수익을 기대를 해줄 수 있는 지역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최종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이렇게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은 바로 이 영종도와 그 다음에 이쪽 부산 서부권과 그리고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산과 같은 지역 그리고 영종도와 같은 지역으로 향후에 크게 개발될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지금 북한과의 어떤 관계성이 더욱더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성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과 북한과 그리고 동남아권으로 연계해서 해상 물류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적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쪽 동부권보다는 이쪽 서부권에 해당이 되는 새만금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쪽 그 서부권 개발 계획을 통해서 미래의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새만금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강남 투자를 할 때 분명히 사인이 있었습니다. 강남 개발이 됨으로 해서 엄청나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판교 그리고 이어지는 분당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주변 일대 광교 신도시 동탄으로 연결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개발하기 전에 이미 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재테크에 대한 사인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크게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만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2018년도 9월 이후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이 상승폭이 지금과는 차원이 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5, 6, 7, 8월 달은 새만금 투자에서 가장 적기임에는 틀림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